안녕하세요. 배인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RAGen 만들기 20초 강의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외부 데이터 소스로 활용할 문서를 불러오고 분할을 한 이후에 사용자의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도큐먼트를 검색하는 것까지 실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도큐먼트를 기반으로 LLM 답변을 구성하는 것까지 해서 RAGen 만들기의 전체 과정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리트리버라는 도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서 검색 도구인데요. 내부적으로는 베이스 리트리버라는 타입이 있고 이것을 구현한 하위 타입들이 있는데 저희는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를 활용을 할 거예요. 리트리버에는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야 하냐면 사용자의 질문, 요청사항을 이렇게 입력값으로서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리트리버가 외부 데이터 소스에서 사용자의 요청사항과 연관되어 있는 도큐먼트를 검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로 같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이미 익숙한 코드이죠. 더 설명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부분은 벡터 스토어에서 asRetriever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asRetriever가 반환하는 것이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입니다. 그리고 이 리트리버의 invoke 함수의 인자로 지금 사용자의 쿼리, 질문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환 타입으로는 이 쿼리와 연관되어 있는 도큐먼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랭스미스라는 도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직 저희는 LLM을 활용해서 답변을 생성하지는 않은 단계이고요. 랭스미스는 프로덕션 레벨의 LLM 앱을 구축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로덕션 레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떠올려 보세요. AI의 응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답변의 품질이 들쭉날쭉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서비스를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프로덕션 레벨은 여러 사용자가 쓸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내가 개발을 했는지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랭스미스가 제공해주는 기능을 3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LLM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절차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각 절차를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델이나 프롬프트 등의 여러 절차에서 성능평가 그리고 기록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력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프롬프트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가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냐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 두었는데 여러분들이 서비스 책임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의 많은 AI 서비스들이 초기에 문제를 겪었던 상황들을 알고 있으실 거예요. 답변의 품질이 들쭉날쭉했던 서비스들도 있고 악성 사용자들이 일부러 안 좋은 답변들을 할 만한 주제들을 던졌을 때 AI의 응답이 어땠는지 그것들이 논란이 됐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서비스도 같은 논란을 겪지 않으려면 출시 전에 사전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랭스미스와 같이 각 절차를 디버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게 됩니다. 랭스미스는 이렇게 디버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각 절차들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런과 트레이스, 프로젝트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는 아래서부터 같이 볼게요. 지금 이 런에 해당되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용자의 질문 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도큐먼트를 검색을 하고 그 도큐먼트 연관되어 있는 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이 일련의 절차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그래서 런은 LLM 앱의 단일 작업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쓰여 있는 트레이스는 런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앱이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단계. 이 런의 집합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앞서서 이렇게 각 단계가 구분이 되어서 표현이 됐던 그림이 아레이즈 앱으로 이렇게 하나로 지금 추적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이 트레이스의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도 실행을 여러 번 해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네, 한 번의 실행. 그 실행을 몇 차례, 여러 번 할 테니까, 이 모든 트레이스를 담는 컨테이너가 필요한데, 이것을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랭스미스를 활용하려면 API 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바로 직후에 같이 발급을 받을 것이고요. 랭스미스 로그인하고 세팅에 API 키 메뉴에서 이렇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급받은 API 키는 프로젝트의 환경 변수로 추가를 해야 하는데요. 앞선 실습에서 오픈AI 키를 발급받고 환경 변수를 관리하는 파일에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env 파일에 랭스미스 트레이싱과 랭스미스 API 키를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동해서 API 키부터 발급을 받아볼게요. 저는 이미 로그인은 해두었어요. 로그인은 해두었고 여러분들은 API 키를 발급받지 않았을 테니까 방금 제가 설정 들어갔거든요. 설정 누르면 API 키에서 지금 Create API 키 발급받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키가 언제 사용이 되는지 설명을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타입스크립트로 시작하는 랭체인이니까 랭체인 ts라고 디스크립션을 추가를 하고 이거는 개인 사용자로 우리가 지금 테스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API 키 발급을 옵션을 이렇게 선택해서 발급을 하고 이 API 키를 카피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이 팝업이 나타날 때만 이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창을 닫게 되면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재발급 받으시면 되겠죠. 그때는. 지금은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프로젝트로 이동해서 .env 파일에 랭스미스 활용에 필요한 키들을 등록했습니다. 랭스미스 트레이싱은 true로 랭스미스 API 키에는 방금 발급받은 API 키를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env.sample 파일에도 이 키들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오픈AI API 키를 발급했을 때도 이 API를 사용하려면 키 발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env 샘플 파일에 등록함으로써 알려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env 파일은 우리가 저장소에 푸시를 하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env 샘플 파일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키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랭스미스를 활용해서 LLM 앱에 이 일련의 절차들을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또 같이 확인을 해볼 거예요. 저는 방금 전에 .env 파일에 키만 추가를 했죠, 여러분들. 그럼 키만 추가하면 끝인가? 랭스미스의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코드는 필요 없나? 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랭체인 코드를 이대로 실행을 하시면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로그가 이렇게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툴을 활용하는 예제로 5 곱하기 7을 예시로 들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복습해주세요. 그래서 그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제가 랭스미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던 부분을 미리 캡처를 해두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지금 이 심플 arrays 파일은 우리가 어디까지 확인을 했냐면 이 인덱싱 과정은 이미 이전 강의에서 다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고 방금 전에 리트리버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 리트리브드 독스까지는 코드를 설명을 했죠.
이 이후에 LLM의 답변을 생성하는 것과 관련한 코드는 지금 랭스미스 도구를 활용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파일을 실행을 하고 로그부터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랭스미스로 돌아가서 실제로 이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같이 봅시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창을 닫고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지금 저는 디폴트라는 이름 말고도 다른 프로젝트들을 예전에 실습하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는 뭐 별도의 프로젝트를 만들지는 않고 디폴트 프로젝트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디폴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 오전 1시 55분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방금 막 실행시킨 거는 이 두 개의 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걸렸는지는 이 레이턴시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턴시가 병목이 생기는 구간도 이 랭스미스에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사용자의 요청사항, 쿼리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를 활용하는 거니까 이 사용자 요청과 연관된 도큐먼트를 검색하는 절차를 확인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콘솔 로그로 확인했었던 것들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랭스미스에서 다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청사항과 연관된 문서는 검색이 됐구나 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로 끝나는 게 아니라 RAG 앱도 LLM이 최종 답변을 생성을 하는 게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인 러너블 시퀀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 절차에서 확인을 했었던 이 도큐먼트를 생성하는 것까지가 이제는 인풋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인풋을 LLM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이 메뉴들을 통해서 어떤 절차들을 수행을 하는지, 그리고 각 절차별로 실제로 걸린 시간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게도 LLM이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네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절차의 일부분에 너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은 구현상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챗 프롬프트 템플릿 이걸 클릭을 해보면은 이 인풋을 받아서 프롬프트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요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챗 오픈 AI가 이 LLM이 이 프롬프트를 받아서 아웃풋을 생성한 것도 이 절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디폴트 프로젝트에서 실행한 작업 단위를 이 런 탭에서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을 클릭하면 세부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부 내용을 확인할 때 이 왼쪽에 보면은 트레이스라고 쓰여 있죠. LLM이 수행한 여러 단계들을, 그러니까 런의 집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툴을 활용을 했을 때 보여드렸던 그림이었었는데요. 프롬프트를 구성을 할 때 시스템 메시지로 사용자가 LLM 응답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용자 요청사항, 그리고 요청에 따른 LLM의 응답을 AI 메시지로 반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지금 이 메시지 구조는 그 다음에 툴 메시지가 반환이 됐잖아요. 이럴 때는 이 AI 메시지는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툴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은 툴 활용과 관련된 강의를 다시 복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예시는 툴을 활용하는 예시였고, 그래서 이 챗 오픈 AI를 클릭을 해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AI가 알려줬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알려준 이 멀티플라이라는 툴을 실행한 것도 절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활용해서 알게 된 결과 값을 바탕으로 LLM이 응답을 생성을 해내는 이 절차들을 이 트레이스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랭체인 허브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공유한 프롬프트를 찾을 수도 있고요. 내가 프롬프트 버전을 관리하면서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도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저희는 RAG 앱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RAG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여러 프롬프트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프롬프트를 찾으면 초기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종 유용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랭체인 허브로 이동을 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랭스미스에서 허브로 들어오면은 볼 수 있는 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로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태그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RAG로 검색을 해볼게요. RAG로 검색을 해보면, 정확도나, 그리고 사용자에게 좋아요 숫자를 많이 받은, 그리고 다운로드 숫자가 많거나 뷰수가 높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탑 다운로디드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오래전에 올려둔 프롬프트일수록 다운로드 숫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RAG 프롬프트로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요. 네, 챗 프롬프트 템플릿에 지금 휴먼 롤로, 그러니까 유저 롤로 이러한 메시지가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퀘스천은 사용자의 요청사항으로 대체가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퀘스천과 연관된 답변을 생성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이렇게 컨텍스트로 전달을 하면 LLM의 답변이 조금 더 품질이 좋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txt 파일의 문서를 컨텍스트로 전달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사용을 하는 방법은 지금 아래에 예시를 보면 돼요. 지금 파이썬 SDK로 되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SDK로 변경을 하면요. 이렇게 임포트문 추가를 하고 hub.pul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러한 코드를 추가를 하면 이 프롬프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 코드에서는 이 랭체인 허브를 사용을 해서 실습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프롬프트의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값을 복사해서 내 코드에 붙여넣기 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 프롬프트의 버전을 관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프롬프트의 버전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쵸? 커밋도 지금 3개가 추가가 되어 있다.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씩 시간에 따라서 더 성능이 좋아지는 프롬프트를 찾게 되면은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랭체인 허브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관리하기도 하고 공유하는 기능도 한번 써보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왼쪽 메뉴에 프롬프트를 선택을 하면요. 지금 저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둘 다 만들어 두었는데 우선 이걸 클릭을 해보면은 그냥 예시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써봤어요. 여러분들도 시스템 메시지나 휴먼 메시지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공유한 것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랭체인 허브 임포트하고 허브.pull 함수를 통해서 이 아이디를 전달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Edit in Playground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바로 수정을 하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면서 프롬프트를 개선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제가 써놓은 부분 이해하셨죠? 에디딘 플레이그라운드 선택해서 프롬프트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arrange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랭체인 허브에서 네, 풀을 임포트하고 저는 이 풀 함수에 아이디를 방금 전에 봤었던 이 아이디를 전달을 하고 우선은 프롬프트부터 확인을 해서 출력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챗 프롬프트 템플릿 타입으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인풋으로 저희가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는 베리어블로 퀘스천과 컨텍스트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값을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퀘스천과 컨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프롬프트에 프롬프트 메시지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 프롬프트 메시지는 왼쪽에서 키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죠. 제가 체크한 부분 보세요. 프롬프트 메시지스.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 메시지 프롬프트 템플릿 타입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템플릿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익숙한 메시지죠. 네, 지금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이것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LLM이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퀘스천 자리에 사용자의 질문, 콘텍스트에 참고할 외부 데이터 소스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은 앞서서 제가 이 랭스미스에서 이 프롬프트 메뉴 클릭해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네, 플레이그라운드도 보여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이제 내 프롬프트를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공개하고 싶으면은 비지빌리티를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으로 변경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도 이 랭체인 허브를 임포트 해가지고 코드에서도 이 공개한 내 프롬프트를 가져다가 쓰는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LLM을 활용해서 마지막 단계인 답변을 생성을 해봅시다. 그래서 코드를 같이 보면요. 앞서서 여기까지 확인했던 거잖아요. 방금 전에. 그쵸? 그리고 프롬프트 메시지를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LLM 모델 생성해야겠죠? 저는 GPT-4 미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create stuff document cha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체인을 구성을 했는데요. 체인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다양해요. 다양한데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arrays 앱을 만드는 여러 절차들을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간결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함수에는 지금 모델 전달됐죠? 프롬프트 전달됐고, 그리고 아웃풋 파서는 지금 어떤 유형으로 결과를 출력할지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렉체인은 인보크 함수를 통해서 퀘스천과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retrieved docs는 선언했었던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도큐먼트를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리절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생성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는 랭스미스를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콘솔 로그로 찍어서 확인을 할 필요는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각 절차들을 우리는 디버깅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LLM 답변을 지금 생성한 결과를 우선은 캡처를 해두었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청크 사이즈별로 도큐먼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청크 사이즈별로 이 LLM이 답변 생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도큐먼트가 달라지게 되면은 실제로 답변의 품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을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캡처한 결과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크 사이즈에 따라서 답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정도는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읽을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 답변이 가장 품질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랭체인은 언제 활용해가 질문이니까 이 언제에 대한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첫 번째 답변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사용한다. 어떻게 단순화하고 어떻게 효율화시켜 주는지를 좀 설명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 산업이라고 또 이제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나아졌어요. 고객 지원 시스템과 콘텐츠 생성 등 이 다양한 산업이 어떤 것인지를 예로 들고 있죠. 그래서 또 그 뒷 내용은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는데 중점, 그리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설명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답변은 그래도 예시가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그쵸? 이렇게 4개의 그 사용되는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지금 또 어떤 작업을 부수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도 설명을 또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요 마지막 내용은 기존 내용들과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기는 하네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코드를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인덱싱 절차는 이제 익숙하시죠? 로더 생성하고 문서 불러오고, 그리고 불러온 문서를 분할을 하고요. 그리고 분할을 할 때 적정한 크기의 청크 사이즈나 청크 오버랩도 설정을 하도록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벡터 스토어를 활용을 하는 코드까지는 이전 강의에서 다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리트리버를 소개를 했죠. 그래서 문서 검색 도구,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 사용자의 요청과 연관되어 있는 문서를 불러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제네레이트 단계를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랭체인 허브에서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베리어블, 퀘스천과 컨텍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체인을 이 함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고, 체인을 통해서 사용자 요청과 지금 컨텍스트를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답변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콘솔 창에서 확인해 보려고 이런 코드를 추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앞서서 실행을 했었던 결과를 이렇게 터미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사실 이렇게 콘솔 창에서 확인하는 거 필요 없다라고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LLM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을 하실 때는 랭스미스를 활용해서 트레이스를 확인하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을 디버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굉장히 간단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RAG 앱을 만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실서비스에서는 이것보다 더 복잡한 절차들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